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3회 동의모의고사 간단히 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최신기출 그리고 최신판례 책에 없는 지문들 위주로 추려가지고 간단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있는 3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3번 지문은 책에 있는 내용이죠. 고용주 이사장 사건이었다. 어떤 표현 자체가 과연 사실의 적시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심에 대한 입장과 대법원 판례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 어떤 표현 자체가 주체와 행위를 지적해가지고 의견 또는 논평의 형식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독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이야기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있는 1번 지문 갑시다. 최근에 경찰직 시험에서 나왔던 최신 기출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6조에 대한 문제에 해당이 된다. 지문을 가보시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속인주의가 적용이 될 수가 없고 캐나다에서 속죄주의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이루어졌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망을 하게 되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형법 제6조 단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행위지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형이 면제가 돼버리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보시면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집행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 6조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된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있는 기억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법경찰관 갑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수사를 해라 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청취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수사를 해야 될 것인데 지문을 가보시면 독자적인 의견에 따라서 추측함에 불과했고 실제로 청취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취를 한 것처럼 들은 것처럼 공문서에다가 허위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신 판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최신 기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만 체크를 해두시고 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있는 4번 지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이 4번에 있는 4번 지문은 삐끼 주점 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도 성립될 수가 있고요. 합동절도의 교사범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범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 가보시면 범죄 현장에 실제로 가지 아니한 사람, 존재하지 않은 범인도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3인 이상이 가담을 해야 되고 범죄 현장에 가지 아니한 사람이 정범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끊으시고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체 범죄를 지배하고 있다.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이 되지 않고 단순 가담한 경우에 불과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교사범도 인정될 수 있고 방조범 등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된다.
5번에 있는 2번 지문 가봅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다. 첫 번째 주 가보시면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교도소나 구치소 내부에 들어갔다라면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설사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랄지라도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의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의 1번 지문 재심 판례고 재심 기출이다. 첫 번째 주 가보시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웹사이트에 아동 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내용 자체를 웹사이트 형태로서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게 되었다. 근데 링크를 딱 클릭하는 순간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연히 전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된 판례를 강간죄 앞부분에 있는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범죄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히 전시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링크를 걸어두는 경우랄지라도 클릭하는 순간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가 있는 상태였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공연하게 전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2번 질문 갑시다. 원래 20년도 서기보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내용이 최근에 경찰직 시험에서는 사례형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서의 쟁점은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었을 때 편취액, 이득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피보전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 실제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판단했죠?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걸려있는 피보전 채권액을 뺀 실제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친절하게 시가가 10억 원이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쭉 가시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3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 피담보 채권액은 4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득액 자체는 10억 원이 될 것이 아니라 10억 원에서 피보전 채권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 실제 교환 가치다 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에 1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역시 최신 기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갑이라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인데 자기가 운영하지 않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그 어린이집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원장의 이름이 변경이 되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피고인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그 어린이집을 넘겨줘버렸다. 포인트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설치인가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유추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린이집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의 행위는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였기 때문에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피고인한테 유추 적용해버리면 당연히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장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적용 자체는 유추 적용으로서 재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최근에 있었던 경찰 1차 시험에서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고 재심 판례니까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제일 끝에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의 기업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반복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 중요하다, 강조를 했던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죠?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약속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을 때 과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전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대표권 남용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바로 손해가 야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약속금 자체가 유통이 돼버린다면 회사한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유통이 된다라면 기수, 유통되지 않는다라면 미수다, 이렇게 정리했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관계였다면 지문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모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경우라면 대표권 남용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가 될 것이고 이 약속금을 발행해 준 것은 효력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유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금을 가지고 회사한테 돈 주십시오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야기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채무가 이행되기 전인 경우를 알지라도 결국 제거대주가 시면 회사한테는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지문처럼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법리를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던 기출지문을 변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표권 남용, 약속금이라는 키워드에 집착을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내용의 본질적인 법리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대표권 남용이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실제 시험에서 경찰직 학우분들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21번에 있는 4번 지문 갑시다. 아직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뇌물을 수수하게 되었을 때 뇌물 수수 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슬롯 모집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냐면 총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신 대가로서 매달 300만 원씩 지급받게 했고 총 얼마? 35회에 걸쳐 가지고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1억 500만 원 그 자체가 뇌물이 될 것이고 그 밑에 가시면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을 때 원래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통상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려해서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직무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뇌물 액수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2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의 2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중간에 가보시면 해외 건설공사 기석실적 증명서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앞서서 풀어보았던 지문이죠. 서기보 기출은 맞지만 빈출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적인 판례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고 결론 위주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공사 실적이 전혀 없는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건설협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공사 계약을 낙찰을 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위계를 사용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상대방은 착각, 오인, 부지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계 등이 인정이 될 것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4번에 있는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해설지를 보시면서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시효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조문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시 W로 돌아가셔가지고 시효라든지 집행유예라든지 선고유예라든지 가석방이라든지 법원 서기보시험에서 빈줄되는 조문들 보고 다시 까먹고 보고 다시 까먹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